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 유 새롭게 진행을 맡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 신부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서미주 세실리아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우리 교회는 생명수호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생명이라는 두 글자는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지만 우리는 오늘날 필요에 따라서 생명을 자꾸 선택하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한데 말이죠. 가톨릭 교회는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생명 존중은 이 존엄한 인간 생명을 더 사랑하고 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 생명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미주 씨는 아직 미혼이시죠? 네, 전 아직 미혼이에요. 네, 혹시 생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명은 소중하다라고만 생각을 해봤고 네, 좀 깊이 있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생명은 소중하고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왜냐고 물으면 대부분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 포 유는 앞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을 모시고 생명의 의미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생명 수호의 의무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토크 콘서트를 보면서 의문이 생기거나 혹은 공감이 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왜냐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의 참 의미, 참 해답을 이 시간을 통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에요.
서미주 세실리아 씨가 아름다운 생활 성가를 들려주시는 동안 스튜디오에 첫 손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한국 틴스타 대표 양절 베드로 신부님, 한국 틴스타 총괄 디렉터 김혜정 베로니카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토크 콘서트 For You 진행을 맡게 되면서 생명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했을 때 저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틴스타. 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는 양 신부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왜 이 시점에 틴스타인가? 또 틴스타란 무엇인가? 네, 신부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점인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 성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미투라든지 아니면 낙태법 폐지 또 디지털 성착취 이런 문제들이 대두될 네. 때마다 항상 그 좋은 성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었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성 감수성에 대한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틴스타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틴스타 이름 자체로 무슨 청소년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들처럼 틴이 보이죠. 티네이저의 그 틴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라는 말은 사실은 약자인데 네. 스타라는 게 별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별 자체가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표시이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의 약자인데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성인의 책임감의 맥락 안에서의 성교육이라고 네.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시점에 어떤 성교육의 중요성 계속 뭐 여러 매체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함께 나와주신 김혜정 베르니카 선생님은 한국 틴스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한국에 틴스타가 도입이 됐을 그 초창기부터 활동하신 틴스타의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요. 선생님, 틴스타 교육을 하신 지 몇 년째이죠?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16년. 네. 틴스타에 그러면 16년 전에 벌써 이렇게 일찍이 성교육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시고 참여하게 된 그런 계기가 궁금한데요. 물론 저에게도 이제 성교육은 마치 어떤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을 네. 위해서만 필요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틴스타라고 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런 워크숍에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됐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제 딸이 14살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그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저의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10대의 삶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20대, 30대가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의 어떤 미래의 어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교육이 바로 성교육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부모로서의 입장, 저에게도 굉장히 필요했던 교육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에게도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육으로서의 성교육을 네. 제가 접하게 되면서 이제 틴스타 활동을 좀 더 본격화하게 됐죠. 틴스타가 이제 그 미국에서 들어온 프로그램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그 참여를 하게 되신 네, 거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나중에도 소개가 되겠지만 한나 클라우스라는 수녀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 네. 미국에서 착한 목자 수녀회 수녀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이제 도입을 하신 도입을 거군요. 네 그럴 때 이제 워크숍에 우연히 이제 초대가 되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녀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관련이 있는 네. 가톨릭 교회의 어떤 정신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미주 씨는 어떻게 성교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성교육 학교에서 이제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받아봤는데 그때는 이제 사실 이제 학교에서 틀어주거든요. 그냥 이게 TV에 비디오. 틀어주는데 네. 애들이 다 딴짓해요. 다 네, 막 이렇게 네. 그냥 애들끼리 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들도 그런 거에 있어서 너희가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뭔가 약간 좀 시간 때우기용? 약간 네. 그런 용으로 애들한테 이렇게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성교육에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이 잘 안 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솔직히 다 애들이 다 아는 얘기들만 이런 음. 식으로 막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남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때 네. 받았던 성교육 중에 기억나는 거거나 아 요건 도움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건 솔직히 도움이 됐던 거는 없는데 없는데 그런 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평범한 이렇게 틀에 박힌 성교육보다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냥 막 인터넷으로 뭐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사실 뭐 학생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거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하나 뭐 이렇게 생각 약간,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성교육 뭐 강연을 듣거나 학교에서 보여주는 그런 영상물을 보면서도 별로 학생들이 배울 게 없다, 뭐 느낀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누구의 탓일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학생 탓을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방적인 그런 주입식 교육의 문제가 아닐까. 또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고 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시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일반적으로 성교육을 하다 보면은 제일 뭐 쉽게 접근하는 부분들은 생식생리에 관한 부분들, 그런 어떤 2차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때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찾으면 맞아요. 훨씬 더 잘 나오는 네. 대상이 돼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런 경우들이 순결 교육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또 많고, 그다음에 또 한동안은 성역할 교육이라고 그렇게 해갖고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교육도 있었고, 또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성교육이 필요에 의해서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만 계속 제공을 했었기 때문에 성교육을 받으면서도 항상 성교육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거나 네. 하는 것, 그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교육을 하다 보면 단편적으로 뭐 2시간, 1시간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특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한 500명씩 아니면 한 학년 전체를 몰아다 놓고서는 이렇게 하는 집단적으로 하는 성교육에서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손들고 물어보기도 어려운 상황들이었거나 약간 물어보면 네. 애들이 놀려요. 약간 그게 너무 그것도 몰라? 너무 뭐 관심이 약간, 그렇게 맞아요. 많은 것처럼. 약간 너 약간 왜 그런 거 궁금해? 너무 밝히냐? 이러면서 뭐 이런 식의. 네, 맞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치. 물어보고 싶어도 네. 이게 이거 물어보면 애들이 놀리겠지? 약간 이렇게 돼서 약간 꺼려지더라고요. 물어보고 싶어도. 그래서 현실적으로 궁금한 것도 뭐 필요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진짜로 마음속으로 고민하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없거나, 때로는 너무나 개방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피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들을 하게끔 되는데, 그러면 피임을 전제로 한 교육이면은 그 다음에는 해도 괜찮은 거야?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마치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하는 것처럼 하는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교육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던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틴스타 교육은 네. 지금 기존에 우리 한국의 그런 성교육과는 뭔가 네. 다른 차별성이 분명히 네.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 특징에 대해서 아까 지금 한국의 문제점을 네. 그래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틴스타만의 장점이란 무엇이 있을까요? 틴스타만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틴스타는 그래서 소그룹으로 운영을 합니다. 일단 네. 소그룹으로 만나갖고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기의 어떤 성적 존재로서 내가 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험적인 교육들을 갖다가 주로 진행을 하게끔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내가 성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언제부터 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20살? 네. 이게 약간 좀 그 나이적으로라든지 법적으로라든지 네. 어른이 딱 된다는 그 시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출발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우린 남자이거나 여자로 태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더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우린 성성이 결정이 됐었거든. 와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어떤 신부님의 어떤 성적인 존재에 대한 질문이 가면 살짝 당황스러웠죠. 네, 좀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그쵸. 그래서 그 성적인 존재라는 이 성적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맞아요. 나름대로 정서적인 어떤 약간 부담감도 약간 부담감이 맞아요. 있어요. 약간 내가 성적 욕망을 느끼는
뭐 이렇게도 해석할 그러니까. 수도 있는 거고. 약간 네. 그런 그렇죠?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네. 이게 또 약간 학교 성교육에 대한 약간 그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성적인 존재일까? 그거는 뭐 쉬울 것 같은데 죽을 죽을 때까지. 때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지면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남성이거나 여성이라. 왜냐하면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까 네. 우리 육신은 남자이거나 여자로 부활을 하게끔 될 거면 그 남성성과 여성성들은 죽을 때까지도 그리고 죽고 나서도 여전히 남성과 여성으로서 우리 성적 존재의 특성들을 가지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김혜정 선생님이 틴스타 교육을 그 16년 전에 처음 접했을 때는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교육을 받고 그런 성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 갖고 그럼요. 가셨잖아요. 굉장히 비슷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16년 동안 처음에는 그냥 학부형으로 참여를 하셨다가 이제 틴스타 교사가 되셨잖아요. 네. 그 16년 동안 어떤 경험을 하셨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제가 많은 그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16년 동안. 그런데 그분 지금 그러니까 되돌이켜 생각해 그러니까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뭐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제 저의 성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통합해가는 어떤 과정도 저는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특별히 그 미혼모의 그 센터, 미혼모의 집에 다녔던 그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 당시 그 미혼모들은 제 딸하고 나이가 같은 거예요. 같은 연령대 이 어린 여성들이 거기에 가본 이제 어떤 성교육의 대상으로서 이제 임신한 몸으로서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들을 만나면서 그때 느꼈던 거는 그들의 어떤 성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로 거기에 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들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요. 뭔가 좀 성에 대해서 너무 일찍 이렇게 그런 쪽에 연루가 돼서 약간 좋지 않은 쪽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들도 잘 몰라서 그럼 뭘 몰라서 뭘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몸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세실리아 그 자매님이 다 알고 있는 교육인데 학교에서 뭘 이걸 막 해주려고 하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뭘 알고 있는지. 그래서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것들은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이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몸, 여성으로서의 몸 또는 남성으로서의 이 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성적인 어떤 행위로 연루가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몸에 대한 무지,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행위의 결과로서의 어떤 임신 또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식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생식력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이제 거기에 사실은 이 미혼모에 있는 많은 어린 여성들이 입양을 이제 선택하고 결정을 지금 한 상태로 와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출산을 하고 이제 입양을 하면 내 몸이 다시 자유로워질 거야라고 하는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저도 지금 20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분들의 삶이 내 삶이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뭔가 이 아이가 내 몸에서 나왔지만 이 아이를 입양 보내고 나면 나는 이 사실은 없던 사실처럼 약간 네. 자유로워질 거야. 약간 이런 네, 생각은 네.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걸 이제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성이 임신을 하고 어떤 뭐 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신이 되더라도 어쨌거나 임신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 안에서 여성의 몸에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그런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겪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들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냐면 금방 자기가 입양을 보내면 이제 없었던 일처럼 되고 자유로워질 것 같았던 이 여성이 엄마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엄마인 몸은 내가 그렇게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거나 되지 않았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몸이
생명을 보호하고 품어주는 몸으로 이 몸이 전환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를 품지 못하고 입양을 보내는 어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굉장한 상실감에 그러니까 여성의 네. 몸이 그 임신을 하기 전의 몸, 그다음에 네, 임신을 네. 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몸이 달라진다는 거죠. 뭐 호르몬 네, 변화라든지. 네, 네. 그래서 출산을 했을 때는 이미 그 이전에 아이를 갖지 않았을 때 몸이랑 어떤 다른 상태의 몸이고 네. 이 몸이 다 그런 것을 기억을 하고 네. 아이를 낳으면 엄마 젖이 나오듯이 뭔가 몸은 항상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네. 방향으로 여성의 네. 몸이 특히나 네.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어떤 그러니까 준비가 채 안 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몸 자체는 이제 그 네. 충분히 그 보호하려고 하는 몸으로 이게 음. 전환이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겪게 되는 어떤 상실감, 자기가 보살피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어떤 그 감정, 이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감정을 추스려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거기서 만난 그 많은 미혼모들이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부여해주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내가 만약에 그런 환경, 성장 과정 안에서 나의 존재 가치가 약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자라졌다면 나도 별 수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들을 탓하는 어떤 그러니까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충분히 그러니까 가치로운 존재라는 의식이 약하면 책임 있는 사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체험 중에 제가 이제 그 입양을 갓 보내고 출산 직후에 입양을 보내고 아직 이 배가 아직 제자리로 찾지 못한 그 이제 미혼모 그 여성이에게 제가 이제 위로의 어떤 포옹을 하게 됐을 때 옆에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자기도 똑같은 지금 이제 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네. 그 배부른 미혼모 여성이 자기도 안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면서 이 엄마가 지금 되려고 하는 이 여성이 나와 같은 엄마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생각하게 된 거는 저와 같은 사람이 가서 엄마의 역할을 해주는 것도 너무나 필요한 일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지만 부모 교육. 네. 부모 교육도 성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겠다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측면에서 네. 이제 아까 틴스타의 특징이 뭐냐라고 네네. 얘기를 했을 때 틴스타에서는 학생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함께 네.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교육의 특성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들은 여긴 지금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신을 하고 상태에서 그 이제 배우자가 파트너가 떠난 상황이었었는데 남성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이 어떻게 생식력을 통해 갖고 임신을 하게끔 되고 출산을 하게끔 되는 그 경험의 가치나 크기가 얼마큼인지 모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에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아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존중받지 못했을 때 오는 어려움들을 갖다가 누가 극복을 할 건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에는 함께 관계 안에 들어있는 누군가로부터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남성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식력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의 크기, 그거의 가치 이런 것들을 알게끔 됐었을 때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되는 책임 있는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들의 성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교육이라는 말 안에는 그러면 결국 자신의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몸을 이해하는 거, 네.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네. 그 어떤 뭐 사랑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안에 또 필연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명, 새로운 생명에 대한 문제, 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그래서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네. 행동해야 되는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게 이거 지금 가톨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게 가톨릭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틴스타, 국제 틴스타도 네. 있고 한국 틴스타가 있는데 실제로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교육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분명히 어떤 신앙적인 가치들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성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종교나 신앙에 대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앙적 가치라고 이야기들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동등하지만 고유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고유하지만 네. 남성적, 여성적 특성의 차이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관계는 일방적으로 뺏거나 폭력적으로 폭력이 적용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증여하고 증여된 것들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것이 온전히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졌었을 때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정보, 좋은 판단의 기준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좋은 선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좋은 정보가 다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은 고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일 수 있지만 개인의 권리나 취향이 아니라 궁극적인 선한 목적을 지향을 하게끔 되는 것. 특별히 성이라는 것들이 사랑과 관계도 있지만 이 사랑이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달성했었을 때 성, 생명, 사랑, 생명은 연속적인 하나의 네. 가치들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들이 이 틴스타 교육 안에 들어있는 네.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부님이 하느님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 교회 얘기도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인간에 대한 존중, 배려, 사랑 이런 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교회 단체가 아니라 일반 교육 단체지만 우리 교회의 정신, 어떤 그런 사랑 그런 걸 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러면 사실 저는 틴스타라는 말도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한나 클라우스라고 하는 수녀님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자연주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방법들이 이제 새로 막 개발되면서 이제 보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원래 한나 클라우스 수녀님은 산부인과 의사셨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의료 선교 수녀에 입회를 하셨고 미혼모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미혼모들을 돕다 보니까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언제 임신을 하는지 몰라요. 여성인데도. 그리고 한 번 그 일에 연루되기 시작을 하면 자존감이 떨어져가고 계속 그 일들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식력이 어떤 것인지를 갖다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맨날 그 점액만 계속 바라보고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과 관련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언제부터 우리가 인격적으로 제가 성적인 존재로 했는가라고 해서 본인이 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각하면서 성장 단계에 따라서 성에 대한 인식도 인격적인 성장도 함께 동반하게끔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을 때 이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특별히 미혼모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미혼모들이 산후생식력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떤 상황이 됐었을 때에 자기가 자기답게 어떤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들을 총 12주에서 14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만나면서, 그래서 보통 여성의 생리 주기가 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지나가게끔 되면 자신의 어떤 생리적인 주기의 특성들을 알아차리게끔 되고, 그 과정 안에서 성의 가치, 의미,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내가 그 출산과 부모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혼인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프로그램 안에서 정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혼모들에 위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지금 막 생리적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특성이 다르니 남성 프로그램, 여성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주로 토론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해나가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한 중학생, 그러니까 소년 소녀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최근에는 저희가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해갖고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들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수호 교회 가르침 오늘 첫걸음으로 틴스타 얘기로 시작해 봤는데요. 틴스타의 구체적 활동과 교회 성에 대한 가르침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열 신부님, 김혜정 배려니까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